이 남자가 윤석열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5만 명이 그를 탄핵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를 막을 방법이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법원장이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대통령은 4년마다 바뀌지만 대법원장은 6년 동안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어요. 지금 조이데라는 대법원장이 정확히 그 일을 벌였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탄핵하라는 청원을 올렸는데 벌써 5만 명이 넘게 동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조이데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입니다. 과연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이 사람이 한 짓을 파헤쳐보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사실상 사법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6만 8천 페이지짜리 재판 기록을 3주 만에 검토했다고 믿으세요? 하루에 3천 페이지씩 읽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건이 대선 직전에 처리됐다는 거예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터뜨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조이데는 원래 6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는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대법관 정년이 70세인데 조이데는 임명 당시 66세였거든요. 그래서 딱 3년 6개월만 일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문제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정치 개입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충격적인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이제 진짜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공개해볼까요? 첫 번째 충격. 미리 정해진 각본. 조이데 대법원장이 한덕수와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거죠. 두 번째 충격. 윤석열의 계산된 임명. 여기가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윤석열은 왜 하필 3년 6개월밖에 못하는 조이데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을까요? 2023년 12월에 임명된 조이데는 2027년 6월에 정년 퇴임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임기는 2027년 5월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즉, 윤석열이 퇴임하기 직전에 조이데가 먼저 물러나고 윤석열이 자기 임기 마지막 달에 차기 대법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거죠. 퇴임 후 자신의 법적 책임을 보호해줄 대법원장을 미리 심어놓는 완벽한 사법 방패막이 전략입니다. 세 번째 충격. 이례적인 초스피드 처리.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됐어요. 그런데 단 몇 시간 만에 조이데의 지휘로 전원 합의체 재판으로 회부됐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대선 직전으로 선고기일을 잡았죠. 30년 경력 판사들조차 이렇게 빠른 처리는 처음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네 번째 충격. 윤석열과의 끈끈한 관계. 조이데와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서석호 변호사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심지어 조이데는 2021년 최재형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1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조이데, 한덕수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충격.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렇다면 조이데를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탄핵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추가 가능합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1석으로 단독으로도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의석수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파면 결정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 조이데는 계속 대법원장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게다가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탄핵 남발이라는 프레임으로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소모전이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 2027년 6월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정치적 판결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법관 정년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에요. 이게 왜 가능한지 설명드릴게요. 현재 대법관 정년은 70세입니다. 조이대는 지금 68세죠. 만약 대법관 정년을 65세로 낮춘다면 조이대는 즉시 퇴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지금 정부가 일반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나니까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반대로 대법관 정년은 왜 70세여야 할까요? 일반 국민은 60세에 퇴직하는데 대법관은 70세까지 일합니다. 이게 합리적인가요? 오히려 대법관 정년을 일반 정년에 맞춰 65세로 낮추는 게 더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탄핵이라는 정치적 부담 없이 형평성 차원의 법 개정으로 포장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정년 단축 법안은 탄핵과 달리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출석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이것도 국민들의 관심과 압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이 조이대를 지키려고 할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이대는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나라 사법부 최고 권력자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만약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사법부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조이대를 막을 방법은 지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 의결, 아니면 대법관 정년 단축 법안 통과. 지금 5만 명이 탄핵 청원에 참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2027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심이 이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치노트는 권력이 국민을 속이려 할 때마다 진실을 파헤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이대 청문회가 예정대로 내일 열립니다. 하지만 조이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대부분의 증인이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른바 맹탕 청문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법사위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합니까?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지규현 판사 등 주요 증인과 참고인들이 일제히 불출석 입장을 전했지만 청문회는 일단 계획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만간 있을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당초 추석 연휴 이전에 공개하기로 했던 대법관 증언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은 전산망 마비 사태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사법부의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5개의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탄핵 압박은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